좀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뭔 소리예요, 갑자기? 아니, 과장이 된 점은 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뭔 소리냐고? 과장이 되었다고요. 뭐가요? 예. 전 사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먼저, 와인쟁이들이 먼저 떠오르는 와인, 바로 어떤 와인일까요? 뽀글이. 그렇죠. 뽀글이. 뽀글이라고 그중에서도? 부르는 샴페인. 뽀글이의 네. 왕이죠. 뽀글이의 왕. 일반적으로 와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든 뽀글이, 모든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서 샴페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음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샴페인 중에서도 넘사벽인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명품 샴페인이라고 하면 바로 이 친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친구 어떤 친구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많이 알려졌던 고급 샴페인. 보통 샴페인이 뭐 10만 원 정도 했을 때 처음으로 막 2, 30만 원을 줘야 살 수 있는 샴페인으로 알려졌던 돈페리뇽.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선물용으로도 많이 쓰였던 맞습니다. 그런 샴페인들. 물론 지금 이제 이런 가격대의 샴페인이 많지만 10년 전, 뭐 15년 전, 20년 전에는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와인입니다. 맞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조금 갖고 있는 그래도 하이 퀄리티의 샴페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 친구를 생각할 때 오메가, 롤렉스 요 정도의 시계 명품 브랜드를 생각을 합니다. 그쵸. 분명히 이 친구는 명품이에요. 정말 시간을 들여서 명품 브랜드가 마케팅도 잘해서 만들어놓은 프리미엄 샴페인입니다. 물론 파텍 필립이나 넘사벽인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친구의 퀄리티는 무시 못할 수준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는 이런 수준의 샴페인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나빠진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따라온 거지 얘가 이렇게 나빠져서 다른 사람들이랑 비슷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여전히 뭐 가치가 있는 샴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돈페리뇽은 사실 이 샴페인 하우스에서 만들어진 크렘 드 떼떼 스페셜 퀴베를 지칭하는 명칭인데요. 어느 와이너리인가요? 모에 테네시 이제 모에. 그렇죠. 모에 샹동. 모에샹동.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겁게 드실 수 있는 그 샴페인, 그 모에샹동의 크렘 드 떼떼 스페셜 퀴베를 이 돈페리뇽이라고 하는데요. 이 돈페리뇽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돈페리뇽이라는 건 어떤 사람의 이름인데 그 돔이라는 건 이제 그 수도사 아저씨한테 붙는 이름이죠. 그래서 썰 같은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이제 루이 14세, 태양왕 루이 14세랑 동시대 아저씨인데, 그러니까 17세기죠, 1600년대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샴페인의 제조 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샴페인의 선구자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지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이제 모에 헤네시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네.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려서 이 와인의 이름을 짓게 됐고요. 모에 샹동사에서. 이제 그분이 뭐 대표적으로 기여한 거는 일단 그 당시에 샴페인은 지금처럼 뽀글이가 아니었어요. 다 레드와인 아, 그렇죠.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이런 스파클링 와인을 대부분으로 이렇게 스타일을 바꾸신 분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 때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다 알잖아요. 뭐 피노누아 같은 레드 와인 들어가지만 이 와인도 보시면 완전히 하얀색이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포도 껍질을 완전히 제거를 잘 못해서 좀 이렇게 로제기가 도는 와인이었는데, 뱅그리 정도의. 그렇죠. 근데 이제 좀 포도 껍질을 분리하는 프레스 기계를 개량을 해가지고 하얀색에 더 가까운 액체를 만든 것도 이제 그 아저씨의 업적 중에 하나고, 또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발효를 못하니까 그쵸. 이제 수출하는 동안에 잠들어있던 효모가 갑자기 봄이 되면서 깨어나가지고 막 연쇄 폭발을 일으키거나,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면서 병 안에 있는 효모가 기포를 너무 많이 생성해가지고 이게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또 이제 유리가 이렇게 두껍질 못하니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리들은 사실 영국에서 다 개발한 유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유리가 지금처럼 튼튼하지가 않았었는데, 뭐 그 당시에 영국에서 뭐 디그비 뭐 이런 아저씨들이 튼튼한 유리를 개발하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샴페인 병 하나 여는 게 약간 소믈리에들이 정말 철가면을 쓰고 들어갔었대요. 안 그러면 이게 튈지도 몰라요. 또 이 돈페리뇽의 업적 중에 하나가 요 와이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샴페인들을 발효를 시키면 안쪽에 뽀글뽀글 기포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냥 코르크가 삐져나와 버리고, 병목이 날아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 와이어로 처음으로 고정한 사람이 바로 이 돈페리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에샹동이라는 회사, 얼마나 큰 회사길래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건가요? 거의 샴페인 만드는 회사 중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죠. 전 세계 최고의 회사. 그럼 최대의 회사. 최대의 회사. 그렇죠. 최대의 회사. 네, 전 세계 샴페인 시장을 아우르는 이런 굴지의 회사. 과연 이 백그라운드에는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이 회사의 풀 네임이 지금은 네 글자로 되어 있죠. 네 글자. L, V, M, H. MH는 이제 모에샹동, 모에 헤네시. 헤네시, 꼬냑, 루이비통. 패션과 주류 쪽을 다
뭔가 섞어놓은 아이코닉한 그런 아이템들을. 약간 럭셔리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럭셔리 그룹. 프랑스는 약간 럭셔리 그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러면 루이비통도 루이비통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브라더 그룹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패션으로 많이 갖고 있고 이제 얘네들도 와이너리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일단은 그냥 모эт과 관련된 것만 생각을 해봐도 일단 모에 샹동 와이너리가 그 샹동 와이너리가 샹동 와이너리가 나파밸리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네네네. 근데 뉴질랜드에도 뭐 와이너리를 얘네들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클라우디 베이 클라우디 베이 이제 이쪽에서 소유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굵직굵직한 와이너리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프랑스에도 사실 많이 갖고 그렇죠. 프랑스의 이제 명품 와이너리를 많이 갖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핫한 와이너리예요. 2012년 그랑크리 클래스의 A등급을 받았던 그 샤또 슈발블랑이라는 정말 최고의 생떼밀령 와인이 있는데 이번에 탈퇴를 선언했어요. 네. 그것도 이제 하나의 얘기거리인데 맞아요. 그 다음번에 저희가 슈발블랑을 마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샤또 슈발블랑이라든지 샤또 디겜이라든지 그리고 남부 프랑스로 가보면 로제 와인 중에 정말 명가라고 할 수 있는 샤또 데스클랑 그쵸, 그런 와이너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중국에서 나오는 아오윤이라는 친구도 있고요. 아오윤이라는 친구도 있고요. 또 말백 아르헨티나 말백 중에 슈발데 잔데스라고 또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말백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럭셔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 저렴하다고 생각되면 가격대가 24, 25만 원. 그럼 사야 돼요. 그렇죠. 24, 25만 원을 보셨다면 오늘 사시면 됩니다. 하한가요? 하한가. 네, 하한가. 그리고서 이제 호텔이나 조금 더 높은 거는 7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가격이 공포가 되어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면 또 컨트롤이 어려운 와인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셔야 될 게 동페리뇽은 밑에 별 바로 위에 숫자가 써 있어요. 2008.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원래 샴페인은 보통 NV라고 많이 써있죠. NV, 그렇죠. 근데 그게 논빈티지가 아니라 사실 멀티빈티지인 거죠. 그렇죠. 여러 해 와인을 저장을 해놨다가 섞어서 만드는 게 이제 사실 기술인 건데 그렇죠. 매년 좀 비슷한 스타일이 나오게. 근데 그래도 이제 좋은 해에는 그 해에 좀 특징을 담아서 와인을 만드는데 동페리뇽은 이제 그런 와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좋은 해에만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해에만 그 해의 기운을 담아서 그렇죠. 그 해의 이제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와인이기 때문에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얘는 이제 2008년이라고 써있으니까 2008년 와인만 사용해서 만든 샴페인입니다. 맞습니다. 샴페인을 만들기 위해서 원 와인을 생산하는데 또 몇 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에 걸쳐서 다른 포도를 양조를 해놓고 그거를 한번 2차 발효를 통해서 샴페인을 만드는 과정.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거를 한 해에 나온 포도들을 조합해서 하다 보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빈티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출시가 늦어지는 경향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돈페리뇽 빈티지 라고 써있는 친구들을 보면 우리는 몇 년을 마셔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출시 자체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보다 훨씬 늦게 출시를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최소 6년 이상이 지난 후에 출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출시된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이제 손에 넣게 되는 게 손에 얻게 되는 게 보통 빈티지로부터 한 7년, 뭐 8년 아니면 더 이상 지난 후에 얻게 되니까 사실 뭐 손에 들어온 자체가 이미 마실 때가 됐다고 느낄 수 있지만 보통 뭐 빈티지로부터 10년, 뭐 15년 정도 지난 후에 드셔도 딱 시음 적기라고 할 수 있고 저는 제일 오래된 건 한 20년 정도 지난 것도 먹어봤는데 그때까지도 뭐 기포나 맛이 괜찮았었어요. 맞아요. 제가 정말 즐거웠던 일화 중에 하나는 돈페리뇽 1964년 빈티지를 손님이 가져오셔서 오픈을 딱 했는데 기포가 정말 한 줄기 한 줄기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향들이 정말 부르고뉴 올드 빈티지처럼 정말 너무너무 화려하게 물려 퍼져서 너무너무 맛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약에 샵에서 만나게 되면 보통은 2010년 빈티지를 만나게 됩니다. 최신이 2010년 빈티지가 출시가 됐죠. 샵에서 2010년을 만났을 때 바로 따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전 빈티지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2000년대 빈티지 중에서 우리가 접근성이 있는 빈티지 중에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빈티지가 좀 있으실까요? 제가 되게 많이 먹었던 건 2003년이었던 것 같아요. 2003년은 제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조금 일찍 드셨죠? 네, 그거는 아마 좀 일찍 먹는 데 비춰서 저는 맞아요, 거의 맞아요. 한 5년, 6년 동안을, 그러니까
근데 뭐 후반부터 계속 그 와인을 오래 마셨던 것 같고. 맞아요. 2003년 그리고 2007년, 2009년이 조금 빨리 먹는 빈티지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2008년을 이제 최근에는 계속 쭉 마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2008년이 이제 지금쯤 이제 심적기가 돼서 지금도 쭉 드실 수 있는 와인이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짝수년은 그 좀 장기 숙성이 필요한 빈티지, 2005년을 제외한 홀스 빈티지는 조금 바로바로 드실 수 있는 빈티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2004년, 2005년, 2006년은 별 5개, 4개, 4개 그 정말 좋은 와인들이라고 선정이 되어 있고요. 비교적 2008년, 9년은 조금 과실량이 풍부하고 좀 일찍 드실 수 있는 빈티지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같은 경우는 아직 제가 먹어본 적이 없지만 뭐 자료에 따르면은 이 친구도 역시 조금 일찍 드시는 편이 좋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2006년이 제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좀 깊긴 했었어요. 네. 그걸 좀 너무 어릴 때 먹었어가지고 네. 풀 포텐셜을 못 느꼈는데 2004, 5, 6을 보시면 20만 원 중반대에 보시면 그건 일단 사라. 사야지. 네, 일단 사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돈페리뇽 오픈을 한번 해볼 텐데요. 돈페리뇽 오픈을 할 때 초보 소믈리에들도 너무나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이 위를 싸고 있는 호일이 엄청나게 얇아서 칼질을 해도 들어가지도 않고요. 위쪽에 벗겨내지지도 않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별의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칼로 긁고. 자, 여기서 정답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벗기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냥 여기서 여기 바로 와이어에 고리가 있어요. 그냥 고리를 따버리시면 됩니다. 케이지를 벗겨버리면 됩니다. 그러고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퀴 반 하면 요 와이어를 따라서 그냥 벗겨지게 되어 있어요. 네. 어제도 이제 저희 직원 중에 하나가 요 와이어를 푼 상태에서 요거를 먼저 제거하겠다고 요걸 빼다가 뻥 터지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와이어가 풀린 상태에서 언제든지 이 기포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은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안쪽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있고 바깥쪽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만나는 순간에 터질 수 있기 때문에 45도로 기울여 주시는 게 그 폭발을 조금 막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쪽으로 공기가 오거든요. 똑바로 그렇죠. 세워놓으면 공기가 여기 부딪히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따주시면 되고요. 다 왔다 싶을 때 여인의 귓속말 소리보다 작게 오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방귀 뀌면 냄새가 지독한데. 아, 샴페인 앞에서 방귀 낀 얘기를. 네, 어우 상태가 너무 좋아요. 자, 개인적으로 이게 깨끗하게 벗겨지지 않아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옛날에는. 아,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뭐 김 묻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젖은 김. 자, 젖은 김. 드래곤볼 주제가가 생각이 나네요. 자, 돈페리뇽 2008년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친구 어떤 와인일까요? 뭐 하시는 거죠? 여기다 따르면 아니, 샴페인을 플로트잔에 따르는 게 왜요? 뭐가 어때서요? 너는 걸렸어. 아,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이 정도 숙성이 된 샴페인을 드실 때는 일반적으로 화이트 와인잔에 드시는 것이 조금 더 풍미와 질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잔은 왜 있는 거죠? 이 잔은 이제 길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게 머리를 많이 들지 않고 할 수 있고요. 또 보통 리셉션 같은 데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실 때 요거 유격을 좀 줄여서 안쪽에 기포가 빨리 날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온도도 우리가 손이 닿는 위치하고 좀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온도를 좀 더 키핑 해주고요. 어떻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어차피 원샷인데 뭐 그런. 세상 사람들이 다 사장님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맘 같지 않군요. 돈페리뇽은 역시나 다른 스파클링 와인들하고는 다르게 기포가 굉장히 작아요. 제일 마음에 드는 포인트는 기포예요. 저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금색을 띠면서 기포가 굉장히 작고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코에서는 그 잘 구운 브리오슈 그리고 식빵 껍질로 만든 과자, 네, 그런 류의 고소한 향기가 나고요. 머스크 냄새 나고 근데 약간 이제 레몬 같은 과일 향도 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슬로우 쿠커에 말린 사과 같은 향기도 조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입안에 들어갔을 때 이게 기포가
스파클링이나 뭔가 사이다를 먹었을 때 그런 따가운 기포면 안 돼요. 얘가 잘게 나를 간지럽히는 그런 듯한 기포여야 합니다. 바스라지는 기포죠. 맞아. 크림 브룰레 위에처럼. 아, 크람블리 위에 이게 설탕 탁탁탁. 입에 넣으면 파라락. 아, 맞아요. 오, 산도가 굉장히 좋네요. 2010년 빈티지. 8년이에요. 아, 2008년이군요. 네. 아, 2008년 너무 좋네요. 이래서 돈페리뇽 하시는 것 같아요. 돈페리뇽은 예전에 처음 돈페리뇽을 마실 때는 다른 샴페인보다 왜 이렇게 묵직하냐, 왜 이렇게 고소하고 육중하냐, 뭔가 리치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다른 샴페인들이 그런 샴페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면 정말 너무 스무드하게 잘 넘어가는 아페리티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막 너무 기포가 약하다, 진 빠진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 더 자극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요새는 뭐 이제 이런 스타일의 샴페인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이거를 또 더 잘 어프리시에이트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 이거의 맞습니다. 좋은 점을 이제야 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야, 옛날에 그냥 사실 비싸서 먹는 사람들도 많았으니까. 그렇죠. 돈페리. 어쨌든 이런 샴페인 역사에 한 줄을 근 그런 정말 멋진 샴페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되게 크게 잘 만드는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제일 좋은 거라고 만드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정말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름값만큼 못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아, 그럼? 이름값만큼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명품 시계. 네, 정말 누구나 인정할 만한 퀄리티를 갖고 있는 그런 샴페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돈값도 하고, 돈값도 충분히 하고. 돈값도 충분히 하고. 로제는 좀 모르겠는데. 아, 저도 로제는 아직 로제는 좀 비싼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돈페리뇽에서도 이제 그 위에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한정판 같은 느낌으로 웨노테크라는 돈페리뇽 위에 단계의 그레이드가 있어요. P2. 네. 그러니까 돈페리뇽을 보통 7년에서 9년 정도 숙성해서 출시한다고 하면 거기서 더 숙성을 해서 프라이빗 에디션을 만드는 걸 웨노테크라고 합니다. 그 돈페리뇽 웨노테크에서 잘 숙성을 하다가 거의 한 15년에서 20년까지 숙성을 해서 나오는 친구들을 두 번째 절정 플레니튜드 2라고 하고요. 20년에서 30년 사이 정도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출시하는 거를 플레니튜드 3 세 번째 절정이라고 합니다. 플레니튜드 3 같은 경우는 면세점가로도 한 300 정도가 넘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300, 400 정도 할 거예요. 제 돈 주고 산 적은 없어가지고. 그쵸, 먹은 적은 있지만. 얻어먹은 적은 있습니다. 플레니튜드 2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전후.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측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또 이 돈페리뇽을 갖고 있는 루이비통에서 또 이 정도 급의 샴페인을 또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바로 크룩인데요. 네. 거기서도 또 비슷한 게 있죠. 네, 크룩에서도 쭉 또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랑 크룩. 정말 이 친구들은 브랜드 관리를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계 최초로 이제 와이어와 샴페인 제조법을 개발한 돈페리뇽, 그리고 2차 발효를 할 때 찌꺼기를 모아서 찌꺼기를 한 번에 없애버리는 그런 리들링 방식을 개발한 브루클리코, 그리고 오크 숙성을 통해서 와인 자체의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그 방법을 개발한 크룩. 이 세 개의 굴지의 회사들이 다 루이비통사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루이비통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루이비통이 가지고 있는 철학도 뭔가 기초를 다지면서도 브랜드 관리를 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루이비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스파이네. 근데 이제 브랜드 가치를 망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돈벌이를 하면서 이렇게 막 네. 좀 망쳐지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그거는 돈벌이냥? 근데 이제 가치가 나중엔 떨어지니까 돈을 못 벌리는 거지. 딸이냐? 돈 버리냥?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돈페리뇽? 그렇습니다. 편집할 거죠? 네, 오늘 최고의 샴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돈페리뇽을 한번 마셔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좋은 느낌이 있었을 때, 기념일이라든지 축하 자리라든지 아니면 승진 축하 자리라든지 그럴 때 돈페리뇽을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P2도 괜찮아요.